불교 장례식도 제가 잘 모르고 그리고 불자가 아닌 제가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요? 불구토 상조는 장례 포교사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시다림으로 고인을 축원하며 정성으로 모시겠습니다. 복잡하고 불편하던데 불국토 상조는 어떤가요? 가입 양도 절차를 전화 한 통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가입 문의 1577-7675. 이 마음챙기 명상은 몇 가지 강조를 했었는데 제일 강조를 많이 했던 것이 비판단적이라는 말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매사를 우리가 이때까지 그 습관대로 하면 일일이 판단하고 비판하고 간섭하려 하고 자기 견해를 막 강조를 해서 남의 입장을 안 생각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모두가 전부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막 싸우게 된다 이 말이죠. 그게 우리가 시비의 기초가 되고 그리고 괴로움의 원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판단을 하지 않고 좀 비판적인 그런 견해보다는 좀 그 중립적으로 되는 그런 비판단적 태도를 길러가면 훨씬 더 편하고 여유가 있게 된다. 이 비판단적 태도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 반대로 막 일일이 비판하고 막 판단하고 하는 것보다는 받아들이는 이 수용적 태도를 갖고 삶을 임해 간다 하면 그냥 몸과 마음의 병이 치료가 된다. 비판단적 태도와 수용성의 증가라고 하는 거. 자, 이 마음챙김 명상에서 강조하는 비판단적 태도와 수용적 태도를 길러가게 되면 스스로 치유가 자기 치유가 일어난다. 이 명상에서 일어나는 치유가 여러 가지 이제 그 이유들을 설명하는 과정인데 여러분 살아가면서 너무 막 모든 일리 시비하고 판단하고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저 사람 생각은 저렇구나. 그에 대응하지 말고 뭐 저 사람은 저런 입장이니까 저런 말을 하는구나. 황희정성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도적인 그런. 근데 오늘 우리들이 요구하는 거는 가령 흑백이 흑의 위치에 살아 또는 백의 위치에 살아. 요새 좌편향적인 입장에 살아 또는 우편향적 입장에 살아. 그래서 맨날 신문지상에 텔레비인데 막 떠드는 게 편향적인 거, 한쪽에 서는 거. 그게 판단적이고 비판적인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비가 끊어지지 않고 자꾸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상대방의 그 입장, 그게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고, 저 사람은 저 입장에서 저런 얘기를 하는구나. 저 진영의 입장은 이런 것이구나. 라고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하면, 이것도 일리가 있고, 저것도 일리고. 이렇게 해서 전체 그런 생각을 다 모아가지고 거기서 어떤 합일하는, 그걸 하는 게 민주주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민주주의라는 거 과정이 좀 시끄럽고 떠들썩하고 그렇더라도 그러나 그걸 다 일일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입장들을 다 전개를 하고 밝히고 그걸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 속에서 최선의 공동이익이 뭘까, 공동견해가 뭘까, 그 중에 제일 그래도 합리적이 뭘까 이렇게 찾아가는 것이 그나마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하는 민주적인 거라고 말하는 그거 안 되겠습니까? 그처럼 생각이 너무 가파르지 말고 이렇게 돼가면 우리 마음도 또는 몸의 병도 치유가 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그 비판단적 수용적 태도를 기르는 어떻게 기르는 거냐 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 체험하고 있는 지금 현재 내가 체험하고 있는 어떤 경험에 대해서 어떤 해석도 해석이는 한 편파적인 해석이에요. 어떤 해석도 어떤 판단도 내림이 없이 있는 그대로 느끼고 받아들이는 그것이 바로 비판단적 수용적 태도인 거예요. 자, 자기 이해를 확대하고
자기 수용의 범위를 넓혀서 편견 없는 순수한 마음, 넉넉하고 관용적인 태도를 길러가서 나를 변화시킨다. 이렇게 되면 참 여유 있다. 참 저 사람 참 넉넉하고 여유 있고 인격적이다. 수용적이다. 뭐 이런 이제 말을 들을 수가 있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마음이 넉넉하고 평화롭고 여유가 있고 시비 안 휘둘리고 판단과 해석에 휘둘리지 않고 남의 입장 잘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고 역지사지도 하고 공감도 하고 뭐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이런 한 가정이 그렇다면 그 가정이 화롭고 조화롭고 참 좋을 겁니다. 그런 가정이 10가정이 생기면 그만큼 더 좋은 사회가 만들어질 거고 또 그게 100가정, 1000가정 이렇게 돼가면 그건 정말 좋은 세상이 될 겁니다. 근데 집집마다 사람마다 막 가족 성원 5 입장이 다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뭐 한마디 말마다 5마디가 막 나오고 그게 화합은 안 하고 수용도 안 하고 계속 자기 고집만 하고 하면 그거는 뭐 보나마나 그 결과는 참 분열이 되고 막 그냥 갈등이 생기고 시비가 잦고 그렇게 그 가정의 평화라는 게 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맘챙김이라고 하는 것은 판단 없이 수용하는 비판단적 수용이라고 하는 이런 자세를 평소에 길러가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행동하는 양상에서 존재하는 양상으로 바뀌어간다. 행동하는 양상. 참 이 말도 많이들 하는데 좀 여러분 그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에릭 프롬 들어봤습니까? 너무나 유명한 분이죠. 이 에릭 프롬이 쓰는 유명한 책이 소유냐 존재냐 하는 책이 있어요. 전 세계 베스트셀러. 1970년대 참 공전의 히트를 쳤던 책인데요. 그 책을 보면 이 양반이 이제 에릭 프롬이 이 정신분석학자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좀 뭐라 하면 좀 좌편향적인 입장에서 그러니까 아주 뭐 극렬한 막시즘이나 이런 건 아니고 서구라파에 유행하는 사회민주주의 같은 이런 좀 진보적인 그런 현행에 있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생각이 좀 한동안은 좀 과격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불교를 이해를 해요. 불교 공부를 하고요. 그게 이제 미국의 그 UTN 그거에 박해해 가지고 미국으로 망명을 갔고 미국 가서 이제 피난지에서 인도의 스님 나란자라고 하는 스님하고 교류를 하면서 이제 이 양반이 불교를 젠 부디즘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선불교를. 그렇게 해서 이제 쓰는 책이 있어요. 그 나란저하고 같이 쓰는 책이 이 선불교와 심리치료라고 하는 젠 부디즘 사이코테라피라는 책을 또 쓰고 이런데 이 양반이 이제 그런 생각 속에서 뭘 하냐면 이 팔정도를 받아들여요. 팔정도. 이렇게 해서 이제 불교적으로 그 화합을 해가는 쟁의를 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갈등 없이 비판단적 수용하는 태도를 그 사람은 책을 보면 제일 마지막 챕터에 그거를 이제 소유냐 존재냐 하는 그 소유라는 게 바로 자본주의적인 거거든요. 아무리 많이 소유해도 갈등은 생기기 마련이다. 그죠? 그 존재라고 하는 being, 지금 바로 현재 이곳에 존재하는 being이. 그러니까 존재의 모드로 가야 되지 소유의 모드로 가면 안 된다고 이제 그 주장한 책이 소유냐 존재냐 그 책이 바로 To Have or To Be라는 책인데 그거를 이제 읽으면서 이걸 어떻게 사람들이 이해하고 할까 이런 참 의심을 많이 가지고 불교적인 그 가르침이 세계 그 지식인들에게 심금을 울리는 것이 되겠다 하는
그런 그 느낌을 그때 많이 가져봤던 얘기인데요. 우리는 마음 챙김 명상은 의식 없이 자동 조정 상태로 빨려든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생각 개입 없이 그냥 자동 조정 상태로 자동차로 몰아가고 막 그랬다 그랬죠. 그거 바로 그게 행동하는 양상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막 달려가는 겁니다. 우리 지금 뭐 조금 이익된다 하면 막 줄 서는 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익된다 그러면 아파트 뭐 이익된다 그러면 막 그냥 며칠 밤을 새가면서 막 하는 그런 것도 두잉 모드라고 볼 수 있는데 행동하는 양상으로부터 이걸 이제 버리고 지금 이곳에 마음 챙겨 존재하는 양상 이걸 being이라는 존재란 말이에요. 존재하는 양상, 모드라는 게 양상입니다. 존재하는 양상으로 바뀌게 하는 마음씨는 행동, 아무 생각 없이 막 자동 행동하던 이런 모습에서 이제 이 생각을 하는 현재 여기에 존재하는 이 모습으로 생각을 바꾸는 모드를 바꾸는 doing 모드에서 being 모드로 바꾸는 이것이 바로 마음챙김 명상의 훈련이다.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자세히 설명하면 그럼 행동하는 양상은 도대체 뭘 말하는 거냐 이런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이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하는 것들 이런 것들입니다. 목표 지향적이고 무조건 목표를 해놓으면 무조건 목표 달성. 군대에서 막 훈련하는 겁니다. 그럼 안 되면 되게 하라. 그냥 불가능은 없다. 막 그냥 되는 거 그것만 있는 거죠.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럼 막 죽여도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회의 그 비극들이 그래서 많은 거예요. 그게 엄청난 그 과정이라 프로세스가 중요한데 그걸 무시하고 막 그냥 목표만 올라가던 목표 성과에 막 해서 막 집도 막 수십 채 1년에 지어야 되고 수백 지어야 그 사건들이 여러분 잘 기억하는지 모르지만은 저기 70년대 초반인가 와우 아파트라고 마포에 와우 아파트 무너지고 그다음에 성수대교 무너지고 뭐예요 지금 무슨 삼풍 아파트 무너지고 그다음에 요즘 뭐 세월호 사건 세월호죠 그게 네 세월호 사건 뭐 이런 것들 대형 사고들이 이게 과정을 중요하고 절차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게 그렇게 했더라면 절대 일어날 사고들이 아닙니다. 그냥 의식 없이 행동하는 그것이 빚어진 참사들이거든요. 그죠? 그런데 우리 의식 개혁을 안 하고 그냥 지금 이런 대로 구태의연한 의식을 가지고 한다면 그 제2의 또 다른 세월호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존재하는 겁니다. 그죠? 예. 마음 챙기로 돌아가지 않으면 그냥 행동하는 양상, 군대식으로 하는 그런 식으로 그냥 목표 정하면 막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막 가는 거 이런 식의 이 자동 조정 상태로 가버리면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참 엄청난 비극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동하는 양상은 목표 지향적이고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온통 모든 걸 막 몰두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과 목표 간의 괴리를 느낄 때 불안, 그러니까 시간에 맞춰서 못하겠다, 못할 것 같다라면 그만 괴리가 일어나죠. 그러면 걱정이 되고 불안이 막 발생합니다. 이를 메꾸기 위해 가지고 이 불안을 메꾸기 위해서 끊임없이 행동 양상을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반복적으로 합니다. 그럼 외형은 이루어져요. 그런데 부실이 돼서 사고가 터져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외형 위주로 막 하는 거예요. 정신없이. 그것이 행동하는 양상이에요. 본인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게 너무 많습니다. 과연 그 목표에 가도 하나도 만족 못해요. 이뤄도. 왜? 과정이 소중하고 그래 마음 챙겨 한 게 아니고 과정은 대충 그냥 건너뛰고 막 쏘기고 이래 갔기 때문에 목표에 도달했다 손치더라도 만족하지 못한다. 목표 달성에 차질을 느낄 때 불안감이 발생하고 반사적이고 자동 조절 행동을 보여서 메꾸려고 한다. 그래서 그렇게 해본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곳에 느긋하게 존재하지 못하고 마음이 또한 과거로 갔다가 미래로 갔다가 마음이 왔다 갔다 흔들려서 심란, 마음의 혼란이 생기고 그것이 바로 곧 심란이 병을 만드는 거다. 심란적 병생이다. 마음이 동념으로 끊임없이 불안하고 긴장하고 서두르다가 지치고 끝내는 병들고 만다. 이 두 모습에 벗어나야 돼. 정신없이 막 뛰어다니는 거 있잖아요. 지금 오늘날 쫓기는 사람들, 오늘 목표에 쫓기고 뭐에 쫓기고 시간에 쫓기고 그런 사람들은 정신을 챙기고 마음을 챙기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오직 그 성과에만 목표에만 이루려 하다가 그 목표 가는 과정이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불안하고 긴장하고 쫓기고 서두르고 하다가는 결국 병이 나고 만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드에서 벗어나서 존재 양상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건 이른바 1970년 이미 에릭 프롬이 소유냐 존재냐 하는 책에서 그걸 지적을 했다고 했죠. 존재로 가야 된다. 존재 양상이란 건 이런 거예요. 마음을 지금 이곳에 머물러 현재의 존재를 지향한다. 현재 상태, 현재의 지금 이곳에 선물이 있다. 이곳에 모든 게 있다. 바람직한 건 여기 다 있다. 과거로 간다, 미래로 간다는 것은 선물이 아니다. 허상이다. 허상에 쫓아가는 거다. 매달려가는 거다. 돈에 매달려간다. 욕망에 매달려간다는 건 존재에 매달려가는 게 아닙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 목표 성취와 관련하여 좌절감이나 불안감 그리고 상대와 비교 평가 판단에 개의치 않고 있는 그대로 상대가 보통 이제 이렇게 되지 않는 사람은 상대가 좋은 학교 나왔다 돈을 많이 가졌다 하면 그거 부러워하고 막 그걸 쫓아가려고 합니다. 또 다른 상대가 나타나 가지고 또 저건 또 막 과시하면 또 그걸 또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여기서 갔다 저 좋은 거 나왔다 저리로 갔다가 맨날 흔들리고 댕기봐야 얻는 건 없습니다. 자기 것이 아니에요. 남이 어떻든 간에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응? 너의 상황은 그렇고 너는 거기서 만족하고 나는 내 상황에서 만족. 자기의 삶을 자기가 존재의 주인공이 돼서 내가 하는 일, 내가 가령 무슨 꽃을 키우고 또는 그게 내 직업이고 취미고 그런 일을 한다면 그럼 남이 자동차를 팔아가 중고차를 팔아가 돈을 많이 벌었거나 말거나 그건 너 일이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이 꽃을 키워가지고 이걸 또 생업을 해서 산다. 그 나의 가치는 거기에 있다. 여기에 있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존재의 주인공이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취미, 내가 하는 직업 여기에 내가 거기에 딱 발을 얹어가 살아가면 그건 존재의 주인공이 되고 그냥 거기에 이거 남이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부러워가지고 상대적인 평가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그건 한 번도 마음을 안정적으로 현재 내려놓고 살지를 못하죠. 계속 끊임없이 방황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대상을 찾아다니고 그렇게 해봐야 그건 느긋하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불안하고 쫓기고 그럴 때 끝내 병들고 만다. 이런 얘기예요. 따라서 남이 어떻든 거기에 평가하고 비교하고 부러워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지금 이곳에 머물면서 순간순간 일어나고 있는 이 경험들을 알아차림하고 즐기면 바로 그것이 존재의 모드로 가고 행복하고 건강한 삶이 된다.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존재의 양상으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마음이 머물게가 되면 지금 이 순간 일어나고 있는 내 몸에서 일어날 수 있는 또 내가 마음으로 느끼는 감각적인 경험 또 그 다음에 어떤 감정적인 경험들 내가 이 순간 나한테 일어나고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감정 또는 내가 내 머릿속에 일어나고 있는 생각들 이런 것들을 잠깐 동안 나타났다가
이렇게 변화돼 가다가 사라져 버리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영원히 존재한 건 없어요. 영원히 존재하는 감각도 없고 또 감각관들과 통과 같은 영원히 있는 그런 아픔이 없습니다. 아픔도 리듬이 있어요. 왔다가 세게 왔다가 사르르 없어졌다가 또 한참 완전히 없어졌다가 또 살살 올라오다가 그러니까 이 변화되는 이 리듬을 다 우리가 알고 있으면 조금만 더 기다리면 없어진다. 드디어 사라진다. 근데 이걸 모르면 이 리듬을 모르면 막 이게 오면 이제 나 큰일 났다. 나는 죽었다. 이제 죽었다. 절망에 빠지고 그저 오지 않는 미래를 미리 땡겨가지고 이제 난 죽는다. 이제 끝이야. 이 자기 판단을 막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느긋하게 보고 기다리면 왔다가 사라져가는 거다. 왔다가 사라져. 모든 건 변화돼 간다. 그러니까 다 덧없는 것이다.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다 사라지는 것들이다. 다 덧없는 거야. 덧없는 것에 매달려 갈 필요가 없잖아. 허상에 끄달려 가는 게 덧없다 하는 건 허상이에요. 끄달려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우리의 인생관이 바뀌는 거예요. 철학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불교에서는 무상관이라 그래. 무상. 어? 영원한 것은 없다. 모든 것은 변화한다. 오직 모든 것. 덧없다 그래요. 덧없다. 덧없음. 매달릴 게 없죠. 덧없는 것에 왜 매달립니까? 하루살이 같은 것들. 매달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